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그다음에 세습자본주의, 자산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좀 아픈 거는 세습 양극화 그런 단어가 아픕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합의한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제도화 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습 자본주의라는 것을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른바 가상자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예, 뭐 부모 세대로서 기성 세대로서 2030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열렸을 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뭔가 자기의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또 다른 제도 개혁을 요구하시는 좀 더디 걸리더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랜 노배우의 그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닌가. 오히려 좀 정치적인 이런저런 편견이 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청년들께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방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총리 후보자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지적들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관도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를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거냐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쭉 보시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쭉 봐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보유세에도 더 나가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본주 총리 후보자께 이사 대책 일관되게 유지되는 건지 그다음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개발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원칙은 좀 유지하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하실 건지를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밝혔고요. 다만 그 왜 대상 지역을 빨리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투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사할 건 조사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 반드시 저희들이 15만 호 가까운 다음 카드를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이른바 선청약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청약 가점제 외에 뭐 신혼부부 등 특공 그 외에 또 일반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쿼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꼭 유지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또 조세 관련해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분들이 자꾸 징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구에 이 집에서 그냥 내 집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연기해 드릴게요. 과세 이연,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집값을 누가 올려달라고 했냐라는 막 그분들의 어떤 항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뭐 저희들이 정책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임대사업자 제도만 하나 더 여쭤보고 오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전 정권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현 정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맺고 끝음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세제를 작년 여름에 개편을 했습니다. 즉 신규 등록은 안 받는다 이 정도가 됐고 네. 기존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리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다만 기존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개별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 제도상 말소가 가능하고 혜택 환수도 가능합니다. 예. 이걸 작년에 가을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고 지자체랑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약 3천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혜택 임대 기간 준수 문제만 조사를 했고 임대료 증액 문제, 임대계약 신고 문제는 조사가 아직 안 됐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더 전국적으로 확실히 하고